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결산을 보면서 이제 전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전적인 세입으로 본 예산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 필요로 한 그 사업들이 뒤로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추가적인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입 예측을 좀 현실적으로 잘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에 대한 그 계획도 잘 세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으로 이제 악화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평택시도 이제 타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압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낭비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다 이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탁하고 보조를 주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이제 많지만, 그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 적은 에 비해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직원의 뭐죠, 갑자기 인건비로 거의 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그 전체적인 어떤 직원이 정말로 좀 줄여들어야 할 것은 그 사업에 비해서 할 것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예우 지원으로 집행 잔액이 2억 6,450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시 10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보훈 대상자가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그 과다하게 세워진 건지, 왜 이렇게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6.25 참전 그 유공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들이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좀 사망자들이 좀 생기고, 또 전출자 물론 뭐 전입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망자가 좀 많이 생기셔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사망자 1호금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좀 이제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왜냐하면 벌써 이게 그 2억 6천이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상자분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가다하게 좀 예산이 편성돼서 2억 6천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 보면 이 돈을 어떤 차감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추경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우선순위로 있는 그 해야 할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2억 6천까지 그냥 집행 사람이 남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제가 놓인 식사 배달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1,500이 남았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놓인 밑반찬에 있어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잔액에 남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소요액은 집행 잔액은 뭐 2.6%, 2.2% 정도 남았는데 요건 이제 당초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한 거고 60세 이상 월 평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수요 파악해서 다 하고 일부 총액 대비 2.26%가 남은 상태가 집행 잔액입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그 과장님 말씀처럼 1,500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닥에 남은 거 아닌 건가요? 수요 조사 안 했다고 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현장에서의 그 식사 배달 밑반찬 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해야 할 어르신들이 있는데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1,500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수요조사에서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를 좀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잘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일 때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추가 소요 때문에 이제 일부 남았던 게 집행 잔액이 된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514명한테 이게 식사 배달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더 이제 밑반찬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러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쪽 보면 노인 월등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한 사업인데 1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노인 월등 난방비를 해줄 때는 우리가 도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신청을 했을 텐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남았고 그럼 여기에 도비에는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3천만 원 이상을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우리 시비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 또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무더위가 심하고 겨울에 해서 도 기금으로 도비 100%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30 이거는 3대 7로 이제 매년 네. 의원님 요건 이제 매년 내오는 3대 7 이렇게 이제 비율을 매해 나오는 건데 이건 매해 나오는 거고 작년에는 이제 안 나왔던 기금으로 내오는 100%짜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나오는 제가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3대 7의 비율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 갖고 도비 100% 있는 걸 먼저 지출하고 요거는 시비가 많기 때문에 좀 집행장을 남긴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에서도 뒤쪽에 보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측되지 않은 게 5억 4,600을 100% 도비를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좀 하다 보면 이것 또한 100% 그럼 도비를 다 소유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좀 매칭 사업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100% 도비도 2,600이 남았어요. 이것도 100% 안 썼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게 이제 나오는 시점하고 이제 이런 100%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행해고서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로당 랜난방기 양곡비로 이제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2억 9,400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을 텐데 거의 3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23조. 이것도 이제 애초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수요랑 파악해서 해낸 나항인데 이게 여름철 폭염 대비 냉난방비, 전기료, 양육비 여기 이제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요 이제 도비로 이제 100%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게 이제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단지 경로당권은 이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좀 감해서 이 결산에 조금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비를 100%다 쓰고 난 다음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100% 안 쓴 게 있다니까요. 2,650을 반납을 한다니까요. 이거를 다 아니, 쓰고 이제 난 다음에 이게 하셨다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비 100%가 있다면 먼저 다 이거를 소진한 다음에 쓰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집행해고서 그 이후에 내려온 거예요. 의원님. 그 돈이 그 이후에 내려왔다고. 이게 집행을 해고서 그 여름철 폭염에는 미리 한두 달치 준 다음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최단으로 집행할 때 그걸 고려해서 했습니다. 근데 추경 때 저희가 좀 그런 내용은 삭감한 것 때문에 저희가 죄송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아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23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로 인해서 192만 원을 책정을 저희 의결을 해드렸는데 잔액이 집행잔액이 94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급속 충전기 수리 신청을 받아서 하신 다음에 뭐 94만 1,000원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 한다면 좀 더 좋았겠다. 실질적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그러한 장애인분이 몇 분이나 되며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수리가 급속 수리 충전기가 수명이 다 돼서 필요한지 이런 예측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또한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고 알아야지 되는데 홍보도 하지 못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도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현장에 좀 수요 조사를 명확하게 좀 해서 한다고 한다면 필요한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 홍보가 미흡화된든가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낭비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의원님 이게 그 되지 않을까 사항은요. 싶어요. 이 급속 충전기가 이제 그 역사나 이제 평택 관내 이제 역사 4개소 또 장애인 회관 또 시청 뭐 이런 관공서 일부에서 총 12개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충전기가 예. 고장.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가다가 뭐 네네. 평택역에 가서 그쵸, 충전이 떨어졌다. 그럼 네. 거기 가서 꽂아서 이제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를 저희가 한 12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 예.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 12개소에 있다고 설치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충전기 있는 곳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고장 나면 네네.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고쳐줘야 되는데 그 해에 고장이 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예산을 삭감을 그럼 그분들이 그러한 곳을 다 12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건 장애인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네,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그러한 지금 사고 이월 금액도 있고 또 명시 이월 금액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충분히 예산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산을 좀처럼 집행하지 못할 때에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해서 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예산 수립할 때도 잘 추계를 하고 또 중간에 남은 거는 또 삭감 조치 이렇게 잘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정말 2년 동안 그동안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정보와 또 지식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많은 또 자료 요구에 성실히 또 응해진 우리 복주계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그동안 서운했던 점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뭐 견살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지만 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꼼꼼히 촘촘히 잘 이루어졌던 부분 정말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과다 평가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또 절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또 계획 변경, 뭐 취소에 따른 뭐 잔액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보니까 의외로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하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범적인 우리가 부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과감히 예산이 나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집행을 또 완벽히 소화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용액이 한 55억 정도가 있는 건가요? 우리 북쪽에서 그 집행 잔액하고 반납금 합쳐서 약 한 150억 4,234만 원 정도 되고요. 퍼센트로는 한 2%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조금 반납액 빼고 순수 우리 잔액 따지고 그러면 상당히 잔액 비율은 낮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통 이 잔액을 보게 되면 우리 사무관리비, 뭐 공공운영비 그런 데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 예입니다. 실은 그 위원회 우리 참석 수당인데 회의 수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잔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그 금액이 모아지면 하나의 부서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불필요한 실은 우리가 회의를 속개할 이유도 전혀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숫자라든지 그런 거 잘 파악을 해서 좀 과한 또 뭐 그런 지출은 좀 자제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비용부터 우리가 전략을 할 때 큰 비용이 또 같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큰 비용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체적으로 또 사고 이율비도 상당히 없어요. 우리가 사고 이율비 뭐 사고 이율은 뭐 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맨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좀 잘 못했거나 그런 부분에서 또 발생을 하는데 간단히 우리 사고 이율에 대해서 혹시 복지정책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페이지는 173페이지예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해서 일반 보전금에서 사고이율이 한 1,800여만 원이 사고이율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이율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율이 난 건지. 네, 이 1,800만 원의 사고 이율금은요. 지난해 이제 저희 읍면동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1,63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홍보 장려 물품으로 저희가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24년도 초에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계약업체에서 수입 원단 그 다이어리 제작하는 수입 원단 수입이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24년 1월 12일 날 저는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사항이 있었구나. 그죠? 아무튼 뭐 그럼 1월에는 확실히 좀 집행이 다 끝났고, 예, 그러니까 한 1, 2개월 차이에서 그냥 사고일로 집행이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우리 행여자 지원에 대한 우리 집행전액이 계속 2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뭐 불용률 처리가 뭐 90%, 66%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연고 행여 사망자 이제 신문 공고료랑 해서 이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는 거라서 이제 대상자가 미발생이 돼서 이제 90%가 남았고요. 행여자 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학료비랑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66% 정도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행여자랑 뭐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기학료비를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해서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좀 남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연고 요 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 의료 혜택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이제 노숙자가 발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의료보호 혜택을 해드려야 돼서 이건 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놓은 건데 대상자가 근데 없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얼마까지? 이게 100만? 저희가 이제 우선은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요 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 계속 의료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 또 긴급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보호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뭐 불용률이 100%이더라도 내년에 또 당연히 또 그냥 세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비비로 세워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죠?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도 우리 김영석 의원이 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 매입 지원이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매입은 이제 기준에 맞는 데가 안 돼. 3억 작년에는 기준이 3억이었었어요. 근데 3억에 맞는 경로당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전세가 많아서 2억 3천을 이렇게 전세 경로당을 해갖고 바꿔서 해드리는 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00만 3억 중에서 2억 3천을 전역에 7천 정도 나온 겁니다. 예. 그렇죠. 2억 3천 정도 하고 이거는 자산 GDP 물품 지원비 해갖고 총 3억을 세웠는데 2,300여만 원은 지출했다고요? 2,300은 전세 경로당으로 해갖고 전세 경로당으로 2억 3천은 전세 경로당 세웠고 7천만 원은 남았고 그 나머지는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 100몇만 등기 비용 해갖고 매입해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우리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표시됐지만 이것도 내년에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작년에 이제 올 금년도에는 그래서 매입 경로당은 안 세우고 전세 경로당만 추경 포함해서 4억에 2개씩 세웠는데 현재 적당한 물건지가 없어서 현재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소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여성보육과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이 대부분 다 여성보육과는 우리 집행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게 좀 돼 있고 한데
유난히 한 60% 70%대 넘는 게 우리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이에요.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사무관리비는 그 회의 수당으로 나갔는데 사실 위원님 5분 중에 민간 위원님이 2분밖에 안 계셔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금액 48만 원밖에 집행을 못한 게 됐고요.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도 이제 이 대상자들이 그 평택역 직결지에서 이제 성매매 하시던 분 중에 자활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것도 또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주거 생계비도 그 신청자가 너무 미비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우리 자활 지원은 도비도 같이 매칭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좀 긴축 재정을 세워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리 그 회의 문제가 있는데 실은 민간 위원들이 두 분에밖에 나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해서 우리 그 불용액을 그냥 퍼센티지를 따지면 상당히 적긴 한데 금액적으로는 좀 상당히 또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다자녀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셋 이상인데 거의 36개월 이하 가정에 10만 원씩 지원해 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잡을 때 통계적으로다가 이제 좀 높게 잡은 사항도 있고 또 전출입 이런 변동 사항 때문에 저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실은 1억 4,500 정도면 예. 너무 좀 과하게 좀 나온 비율인데 이 통계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수치는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본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생각을 편성을 할 때 좀 잘 해주셨고 딴 사업에도 좀 많이 좀 투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안중 도서관 좀 할게요. 우리 도서관 출판 플랫폼 해갖고 실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비율이 너무 커요. 77%, 80% 가까이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과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1,700만 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과를 좀 쓰다 보니 이쪽 12쪽 다과비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지출할 수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또 지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긋고 지출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보면 실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발생을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실은 국도비 반납금에 따른 우리 또 불용액하고의 관계도 있고 한데 지금 뭐 너무 훌륭할 정도로 보조금 우리 복지국에서 반납금이 다른 연대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남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그 매칭 비율 때문에 또 실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도 걱정이에요. 실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보조금 반납금 전년도에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올해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한
7,590억 정도 되죠. 이 많은 돈을 쓰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부족하죠, 많이. 다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쓰다 보면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최대한 좀 줄여달라. 정말 없어서 못 쓰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돈이 너무나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에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잘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잘 쓰셔서 내년에도 또 반복 지적이 되겠지만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마칠까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수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